이런 사실들이 천안함이 진실이 드러나면 보수는 20년 30년 동안 아마 정권 잡기 힘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안함 같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논리로도 국익이 어떻다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동족을 살인범으로 만들었냐? 어떻게 해명할 건데? 제주 해군기지 같은 거 진실이 드러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때 됩니까? 그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려면 선거에서 지면 안 되죠. 그러니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새누리 한나라당 집단은 2010년, 2008년 이후로 여론조사에서조차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하는 전문기관, 여론조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새누리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미 국민이 바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이긴 거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문재인은 선거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 박근혜 표 많이 줄 만큼 바보 병신들 아닙니다. 그러한 진실을 저 사람들은 2008년도부터 압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계속 부정을 저질러서 승리를 해야 되는 구조에 빠진 겁니다. 하나씩 입증해 드립니다, 제가. 왜? 우리 진영 사람들 이번에 지면 4년 동안 열심히 칼갈아서 이기면 되지. 5년 동안 열심히 칼갈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면 목숨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명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는다? 그 다음에는 구속될지도 모르는데요. 그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릿하게 만든 것들이 드러나면 전부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다 잃을 줄 모르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팽배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서서 조작과 부정을 하더라도 대선이나 선거에서 이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저렇게 폐악한 짓들이 반복되고 국가의 기관이 외국의 공문서까지 조작해내고 국가정보기관이 댓글이나 달고 있고 조작이나 하고 이런데도 보수 진영에 생각 있는 사람이 이거는 보수적 가치가 아니잖아.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 한마디 안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까지 나서서 그 짓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명박 대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오다 해서 일사천리로 부정하는가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조직, 모든 단체,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선거에 걸려있는 판검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기가 막힙니다. 선관위원장들이 전부 부정판사입니다. 부정이 드러나면 전국의 부정판사 수십 명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 모가지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다 얽혀 있습니다. 선관위의 위원들이 전부 판검차입니다. 지역의 명망가들입니다. 어떤 명망가일까요? 새누리와 가까운, 한나라당과 가까운. 드러나면 줄줄이 옷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감춰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2010년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부 거짓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 날 선거 뚜껑을 열었더니 한명숙, 오세훈이 막빙으로 싸우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1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여론조사 기관 조사들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한겨레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회사에서도 무려 10% 이상 차이 난 걸로 제공을 합니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한겨레에서 돈 받고 정부에서 돈 받아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며칠 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때까지 계속 오세훈한테 한명숙이 지는 걸로 착각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시청, 구청장 선거에서는 완패할 거를 알면서도 시장 하나 이기기 위해서 여론조사까지 저렇게 만들면서 결국은 오세훈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요. 서울시의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가 민주당 압승 싹쓸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민주당 구청장이 21명입니다. 서울에. 저는 지방선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출마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허파가 지워지실 말씀 이야기 조금 들리시겠지만 지방선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압승을 해도 세상 달라지는 거 별로 없거든요. 개벽 천지되는 거 없거든요. 조금 덜 들어온 사람이 구청장 하고 있을 따름이겠지요. 강도와 도덕 차이, 더러운 사람과 덜 더러운 사람 차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방선거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무공천을 한다고 해도 호남은 뭐 새누리 찍어줄 일은 없기 때문에 누가 되든 민주개혁 진보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안철수와 김한길 씨가 서로 눈이 맞아서 합의 봤을 때는 무공천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도 공약을 했고 안철수도 공약을 했고 민주당도 공약이 우리 기초의원들은 구청장, 시장, 시의원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그냥 지자체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가서 하도록 하지. 그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무슨 시의원, 구의원까지 전부 당을 갈라놔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게 만드니까 시정을 하는데 맞는 말인데 안철수, 김한길만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1번을 답니다. 근데 민주당 기호 2번이 없습니다. 2번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자칫하면은 무소속하고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면은 완패하고 새누리가 완승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싶어요. 원칙대로 해보라고.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치 실험을 해보자. 그래도 이기면 그러면 작은 거. 지면 저도 약속을 지킨 거 하나는 지킨 것이 아니냐. 새누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총대선도 2개 다 이긴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선거 지고 총대선 이기는 게 낫겠습니까? 지방선거 이기고 총대선 지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린 지방선거를 어떤 실험, 정치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25개 중에 21개 구를 구청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시장 선거를 졌다는 것은 어떤 통계를 갖다 대더라도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구청장에서 승리한 정당이 시장을 뺏긴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시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시장이 진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졌을까요? 2만 표 졌습니다. 노회찬 씨가 14만 표를 받는 바람에 노회찬 씨가 온팍 뒤집었었습니다. 네가 14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졌잖아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회찬 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회찬 14만 표 가져가더라도 한명숙은 압승을 했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이 맞으려면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었는데 오세훈을 찍은 사람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많겠습니까? 한명숙 시장을 찍었는데 구청장은 한나라당을 찍어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는 두 번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우리 성향 같으면 시장은 한명숙이 돼야지. 근데 구청장은 아이고 아재니까 내 이모부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인간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당과 관계없이 찍어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똑같다 손 치더라도 상쇄되고 나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졌을까요? 왜 졌느냐? 강남 3구 개표 참관인이 사라져버립니다. 강남 3구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십시오. 밤 11시가 10시 반이 되도록 개표를 안 합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구청장은 몰패하면서 지더라도 서울시장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3개 구를 밤 10시 반이 되도록 개표를 하네요. 밤 11시쯤 됐을 때 민주당은 압승했다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여기는 개표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명숙 후보는 시청 옆에 있었습니다. 차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제가 천안함 조사를 하고 평택을 나오는 날 3월 30일 날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이해찬 전 총리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총리, 저 지금 조사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양반들 이거를 조작을 해서 결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 북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뒤로 천안함에 관해서 한 달에 한 번 걸로 1대1로 내가 찾아뵙고 설명을 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밤 11시 넘어서 그럽니다. 그때는 시장 된 줄 알고 부시장을 누가 할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참모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야, 강남 3구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전화해봐. 강남 3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서초 강남 송파 거기에 전화 받아야 될 민주당 창간인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아무도. 새벽 1시부터 아침 5시까지 민주당 창간인 없이 강남 3구 개표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만 표 진거로 발표하고 오세훈이 당선됩니다. 제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이 투표 다음날 한명수 총리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위로한다고. 아이고 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졌네요. 마음 아프시죠? 힘내십시오. 이 말하러 갔는데 보시장 마시장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선거 참관인들이 사라지고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요. 좀 뭐 그런 거 밝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참관인들을 전부 내쫓아서 보냈다면은, 돈을 줘서 보냈다면은, 압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보냈다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증거가 안 잡혀요. 그나마 잡히는 거는 민주당 구청장을 따라갔던 민주당 구청장의 측근의 참관인들이 구청장이 지니까 가버렸어요. 일부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민주당 2010년에도 참관인 교육 제로, 총선 때도 참관인 교육 제로, 대선 때도 참관인 교육 제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참관인 교육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장합니다. 환장해. 구청장 자기 졌다고. 그 동네는 구청장 지잖아요. 강남은. 그럼 참관인 가는 사람은 구청장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표를 끝까지 지켜야지요. 근데 갔습니다. 가지 않은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졌다고 간 사람이 한 절반. 나머지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회의에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 못 떠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저거를 그렇게 떠들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내가 떠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증거를 총선 때 발견했습니다. 총선 때. 총선 때, 지난 총선에는 새누리와 민주당이 보십시오. 131, 147, 작게는 131, 많게는 147이다라는 게 출구조사입니다. 새누리도 마찬가지, 민주당 마찬가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보당만큼 승리하는 구도가 지난 총선이었단 말이에요. 민주개혁 진보진영은 12석에서 18석 이기는 구도. 그 다음 박빙 지역이 33개. 박빙 33개 가운데 민주당 우세가 19개. 새누리 우세가 14개. 그럼 거기도 5개 이기는 구도. 하지만 17개에서 23개 정도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이기는 구도였는데 졌습니다. 부정선거는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좌우로 나눈 중에 한 분이 배신 때리고 저리 가면 2석 차이 납니다. 맞죠? 한 사람을 조작해서 저리 보내면 2석 차이 납니다. 10명을 조작하면 20석 차이가 납니다. 박빙 지역에서. 박빙 33개 가운데, 전국의 박빙 33개 가운데 민주당 몇 개 이긴지 압니까? 4개. 아니 5개. 나머지 29개를 새누리가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가는지 압니까? 이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강남입니다. 저는 그때 강남을 집중적으로 지켰거든요. 참 개표소에 도착한 박스들이 열리고 찢기고 덮어놓은 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강남 을의 개투표구가 55개입니다. 55개 투표구에서 55명의 참관인이 있습니다. 그 한 참관인은 이 박스 하나를 잘 포장하고 도장을 떵떵떵떵 찍어서 그 박스를 지켜서 개표소까지 가서 인계를 하면
자기는 6만 원의 돈을 받고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표가 이것을 도장을 찍고 나니 6만 원을 건네주면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5군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박스를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지키고 가니까 집에 가십시오. 그게 증거입니다. 55명한테 똑같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함께 공범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55개 투표구 중에 한 명만 따라갑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박스 내가 지켜야지.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도 박스 하나 지키려고 청년들이 1톤트럭 뒤에 막 매달려서 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승만 부정선거 해보십시오. 3.15 부정선거, 그때는 응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서 당시에 최인규 내무장관을 사형시켰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교수대에 매달았습니다.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는요, 그 당시 부정선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부정선거 플러스 21세기 버전의 IT 부정선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형법 그대로 처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씨부터 시작을 해야죠. 더 심하게 했습니까? 55명의 참관인이 한 명만 따라가고 54명이 집에 간 결과 55개의 박스 가운데 28개가 열리고 뜯기고 찍힌 거예요. 개표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안에 부어내고 새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투표 용지에 1년 번호가 없어요. 다 부어내고 다시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2834명이 찍힌 박스가 출발한다 하면 2834 가운데 자기들이 1800개 정도 넣고 이쪽이 1000장께쯤 있는 것을 미리 준비했다가 바꿔치기 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확 부어버려도 모릅니다. 참관님이 없는데 이 박스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막고 이거를 보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28개를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압니까? 민주당이 고소고발을 포기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우리 민주당 이해가 안 됩니다. 포기했습니다. 밝힌 곳만 강남갑을, 서초갑을, 구로, 부평 6개, 다른 데도 많았겠지만 눈으로 확인한 곳이 이게 총선입니다. 대선 볼까요? 삼성 결과 문재인 50.8, 박근혜 48.6. 그 정보가 만나던 삼성. 한국 리서치도 이기고 KBS, YTN, 청와대 및 자체 조사까지도 문재인이 앞섭니다. 이 박지원 씨 핸드폰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정보통입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까지 받을 정도로 정보통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깁니다. 리서치. 심지어 국정원, 요 밑에는, 요 손가락 밑에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조사 결과도 문재인이 앞서는 거로 나옵니다. 출구조사 때. 근데 결과는 52.6대 48.6으로 졌습니다. 졌습니다. 어떻게 졌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졌습니다. 박근혜 표라고 분명하게 되었는데서 이번에 동그라미 친 문재인 표가 우수수수 쏟아져 나온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내장이 쪼로록 묶어져서 박근혜의 동그라미 친 표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따졌더니 표가 들어가다 보면 그래 모일 수도 있답니다. 1번에만 친 것이 공교롭게 내장에 딱 포개져서 쌍둥이처럼 나올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부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압니까? 100장의 투표용지를 나눠진 곳에서 102장 나오고 104장 나오면 부정이잖아요. 그죠? 전국에 한 군데만 나와도 부정인데 전국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100장을 줬는데 102장 나오고 100장을 줬는데 103장 나오고 200장 줬는데 206장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들입니다. 이건 부정 추계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의 동그라미 친 것이 박근혜 표 사이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압니까? 분류하는 이 기계가 은행에 가서 돈 찾아보셨죠? ATM기 카드 집어넣고 20만원 딱 보면 돈이 쏟아 나오는데 만원짜리 20장이 나와야 되는데 5만원짜리 20장 나온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 생기면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정확한 기계입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인식까지 하면서 진짜 돈인지 아닌지까지 판독해내는 그 기계가 얼마나 센싱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 하나 구분을 못해서 엉뚱하게 나와요? 엉뚱하게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냐고 따집니다.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나르치오스. 12월 17일, 12월 19일, 그날 날이 추웠습니까? 실내에서 했는데, 알래스카는 투표도 못하겠네요?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공식 답변. 국민을 뭐로 보는 겁니까? 희롱하는 겁니다, 저거는.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삼각형 찢은 기억나시죠? 찍고 들어가죠. 여기는 번호가 있습니다. 자신의 번호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년 번호가 뭡니까? 극장표를 줘도 절반은 1년표가 번호가 양쪽 다 있습니다. 버스표를 사도 1년 번호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번호가 몇 번인데 그 번호가 찍힌 동일한 표를 내가 장신호를 찍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둔 것 자체가 조작을 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맨 앞장이 박근혜 표고 그 안이 문재인 표가 수십 장이 있어도 밝힐 방법이 없는 것은 참관인으로 가면 쫙 앉아있으면 참관인으로 하기 전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00장 단위로 묶는데 한 번 묶은 종지는 절대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타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한 번 묶어버리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랍니다. 누가 묶는지 압니까? 선관 직원이 묶습니다. 묶을 때 어떻게 묶느냐의 차이죠. 미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계가, 이 훌륭한 기계가 박근혜인지 문재인인지 인식을 못하고 미분류로 쏟아내는 표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참관인들은 박근혜 표에서 가는 게 없는 열심히 지켜보고 문재인 표에서 박근혜 표에서 열심히 지켜보는데 저쪽에는 미분류라는 코너에서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선관 직원이 쭉 가져가서 자기가 알아서 분배합니다. 맨 앞에 박근혜 올라가서 묶어버리면 아무도 안 봅니다. 100개 단위 묶음이 가서 쌓인 다음에 통계를 보고한 다음에 그날 밤에 왕창 버리고 새로 맞춰버리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1년 번호가 없으니까. 부정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기계가 혹시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학교 교사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계시죠?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이걸로 채점하시죠? 그죠? 1번에다가 동그라미 쳤는데 2번으로 인식한 거 한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가져와서 잘못 채점했습니다 선생님 하면 1번, 2번을 두 개를 선택했든지 그죠? 중간을 찍었든지 희미했든지 하지 않으면 1번에 쳤는데 2번으로 인식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에서는 일어날까요? 혼표라는 개념으로 100장마다 3장, 4장씩 혼표가 생긴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러한 개념을 만든 것 자체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수능 시험에서 1번 답이었는데 2번을 쳤는 거를 맞는 거로 치거나 틀린 거로 하면 우리 학부모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부 가서 불냅니다. 그죠? 그럼 수능보다도 못한 겁니까? 대선이? 50문항 5과목이면 300개를 카운트를 해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이런 혼표가 엉뚱한 데서 막 튀어나온 것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박근혜 표 안에서 버젓이 이번에 동그라미 친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이런 기계를 쓰면은 안 됩니다. 대책부터 말씀드릴게요. 투표 한 곳에서 개표하면 됩니다. 전국의 투표소가 13,400개입니다. 13,400개에서 3천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자, 나누게 해보십시오. 평균 몇 표입니까? 평균 2,000표.
많아야 3,000표, 적으면 1,000표. 3,000표라고 칩시다. 여당 참관인, 야당 참관인. 자, 투표가 끝났습니다. 자, 둘러서십시오. 가운데 테이블 쫙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축제 분위기로 우리 캠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쪽에서 10분씩 나오십시오. 해서 앉아서 쫙 펼친 다음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CCTV가 돌아가는 겁니다. 3,000장 1시간 만에 개표합니다. 3,000장 100장으로 묶으면 30묶음입니다. 요 테이블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요 안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박스 통에 넣어서 이동해서 다 합쳐서 기계에 넣어서 돌리는 짓을 왜 합니까? 부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투표함을 이동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투표함이 투명한 아크릴이라서 몇 장의 종이를 집어넣는지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애매하게 독일은 볼펜으로 합니다. 볼펜으로 체크하고 옆에다가 막 낙서해도 괜찮아요. 후보만 체크하면 됩니다. 애매하게 체크하면 전화해서 오라 그럽니다. 다시 하라고. 한 장에 잘못된 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을 물립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그런 대책을 세우면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선관위가 필요 없어요. 최소한의 기구만 있으면 돼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해도 됩니다. 선관위 조직을 왜 만들며, 선관위원장 왜 만들며, 그 많은 곳에 돈 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해도 됩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복잡한 대책 아닙니다. 저녁 8시, 9시까지 투표하게 해주면 됩니다. 공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제도 몇 가지만으로 완벽하게 투명한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저 기계를 이 기계를 압류해서 내가 한영수 선거소송인단 대표, 김필원 대표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그분들. 우리 박장진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두고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선관위 직원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사건 그렇게 구속자는 안 지킵니다. 소송을 제기해놓고 분석하는 분들이 어디 도망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속시켰습니다. 그분한테 저 기계를 우리가 압류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인단에서 저기를 압류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안 받아들여 줍니다. 이 기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검증을 하고 3,000장을 동그라미를 찍어서 1,500명은 A, 1,500명은 B 찍어서 기계에다 물려서 돌려보자 하면 한 장도 일이 안 나올 거 내가 자신합니다. 그걸 해보자. 그랬더니 모든 기계를 전량 교체해버립니다. 화가 나시죠? 네. 저도 말하면서 열받습니다. 화나죠. 교체를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증거를 인멸해버려요. 지난 2월 말까지, 지난달 없애버려요. 한틀 시스템에서 회사를 또 바꾸는 거예요. 증거를 훼손해도 조작질한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하는데 아직까지 걱정은 없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보수사기관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일인데 우리가 자 이것이 다 부정이고 조작입니다 펼쳐놓고 무효소송을 하십시오라고도 안 해요. 민주당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당 내에 친노그룹, 비노그룹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도왔습니다. 당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후보도 안 움직입니다. 후보 자체도 판단력도 별로 없고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한영수, 김필원 그 두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한 달 넘어가기 전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6개월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밝혀서 유죄다 무죄다 가려야 됩니다. 유죄로 나오면 박근혜는 아웃입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안 해요. 1년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열지를 않아요. 왜? 재판 열면 대통령 옷 벗어야 되니까. 그게 억울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데 구속시켜버려요. 그 울분
65대 35가 될 수가 있고 55대 45는 될 수가 있을지언정 문재인이 오히려 이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문재인 표가 많은 박스를 별도로 제껴놨다가 나중에 열어야 되는데 닫혀져 있는 개표함 안에 누가 우세한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51.7%까지 갔던 박근혜 지지율을 1%를 낮춰서 516이라는 숫자에 강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국의 골고루 표들을 문재인 표가 많아지게 만든 결과입니다. 몇 표? 0.1%. 0.1%. 그게 뭐야? 나눠서 주다 보니까 부산, 경남마저 문재인이 이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왜 51.6에 맞추려고 저 안달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소설입니다. 516에 맞춰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이명박 씨가 박근혜한테 너 이기게 해줄게. 뭘로 보장합니까? 각서 써야 됩니까? 뭐 서류로 남기는지 안 하잖아요. 너 이기게 해줄게 말 가지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빠 나는 처음부터 이겼어 라고 하면 할 말 없었습니다. 너 51.6%로 이길 거야 라는 것을 당사자와 주변의 참모들이 다 공지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51.6으로 끝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주 전에 새날희망대에서 강연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새누리당의 모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선거하기도 전에 이번에 박 대통령 51.6%로 이길 거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를 그날 두고 성취됐습니다. 저는 위원장급이면 알고 있었던 사실인가 보다라는 추론하지만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공개적으로 글은 못 쓰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범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이명박을 법정에 못 세웁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세웁니다. 4대강 얼마나 4대강 하나를 건드리고 싶겠습니까? 왜? 이명박 4대강 하나만 딱 식탁 위에 얹어놓으면 3년 4년은 울거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껍질 벗겨 먹고 생거로 먹고 날거로 먹고 얼마나 파낼 게 많습니까? 그거 파내는 동안에 박근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이명박 지탄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한숨 돌릴 수 있는데 못합니다. 완벽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5.16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표를 나눠주는 행위가 가능하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결과는 표를 나눠서 얹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투표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TV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개표 화면은 전부 쇼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입니다. 선거 전에 미리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나왔습니다. 선거하기도 전에 결과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방송사에다가 이대로 방송하라고 던져줬다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 보니까 결과로 서울시에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는 것이 최종 발표인데 투표한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날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숫자가 이건데 여러분께서 TV 화면으로 본 SBS 화면은 71% 개표 당시에 이미 630만 9,671로 이 숫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 현상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당시에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숫자 잘못됐다고 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만 그런 줄 아닙니까? 경기, 강원, 부산, 그 외의 모든 지역이 선생님들이 TV 화면에서 본 숫자가 실제 결과보다 많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거죠. 만들어준 데이터대로 방송 보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다. 자, 정상적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7시 40분에 여기가 정읍시 무슨 동입니까? 시기동? 그죠? 정읍시. 이 동네가 7시 40분부터 8시까지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가 한 20분쯤 중앙선관위로 보도가 되겠죠. 그럼 8시 40분쯤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 방송사에 보내면 8시 40분 방송사에 보내면 방송은 9시쯤 나오면은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럼 시기동은 1000명이 투표를 해서 50명, 여기는 호남이니까 80명 문재인, 20명, 800명 문재인, 200명 박근혜. 그래서 1000명 한 것이 가면 여기서는 합쳐서 정읍시에 그 숫자를 합쳐서 방송에는 정읍시로 나오겠죠. 현장에서 시기동은 여기서 개표하면서 시기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표한 것이 몇 표로 보도됐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표를 찾아보기 전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비교해보기 전에, 대한민국 역사상 그 표를 찾아서 비교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워낙 부정이 만연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전부 다 입수해서 하나하나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시 40분에 개표해서 8시에 끝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결과가 이미 7시 50분에 방송에 나가버렸다? 미칠 노릇이죠. 시기동 표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읍시 숫자의 시기동 표가 앞 시간에 합산돼서 발표가 되어버렸다. 춘천을 보겠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만 이런 거 있으면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백 군데입니다. 수백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9시 24분에 끝난 춘천시 동래면 1투표구에 표가 7시 50분에 이미 방송에 나갔습니다. 7시 50분에 방송이 미리 나가니까 중앙선관위는 7시 42분에 방송사로 보낸 것처럼 서류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투표 개표를 할 당시에 그 지역의 위원장이 이 표가 만들어진 표에 자기가 이거를 공표한 시간을 7시 50분, 7시 42분보다는 앞서야 되니까 7시 40분에 공표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9시에 개표한 것을 7시 40분에 공표했다는 기가 막힌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 서류를 국민들이 입수해서 비교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9시 14분에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9시 14분,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 9시 24분, 위원장 공표 시간 7시 40분. 피가 솟구치는 소리입니다. 전국의 수백 군데입니다. 이걸 설마 국민들이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비교해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확인한지 압니까? 18대 대선 개표 진행 상황 언론사 포탈 제공 강원 춘천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서류에 7시 42분 숫자에 춘천시에 표가 하나 들어왔는데 몇 명이 투표를 해서 박근혜가 몇 표 받고 문재인이 몇 표 받아서 몇 표가 됐다는 이 라인에 있는 이 표는 바로 유일하게 춘천시 동래면 이 수치 데이터라는 것이 비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춘천시. 요겁니다. 그래서 밝혀졌습니다. 7시 42분에 나갔습니다. 부정선거 맞죠? 네. 완벽한 부정선거죠. 수백 군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정읍시가 방송으로 20만 표라고 방송에 나가버렸는데 현장마다 막 계산한 것이 20만 표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막 해서 도장 찍어서 보고한 것이 20만 표가 맞아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해봤더니 현장에서는 19만 표예요. 19만 표. 방송은 20만 표예요. 만 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만 표를 플러스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 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납니까? 지경의 주민이 만 명이 늘어나는데. 정읍시에 있는 100개 중에 100개의 표 가운데 대략 한 30개 정도를 추려서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합니다. 새로 만듭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다 보니 도장 새로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새로 찍다 보니 7명의 도장이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여기 7분 나오시라고 해서 도장을 받으면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죠. 사후에 쭈르륵 같은 도장집에서 받든지 맞는 도장을 가져와서 줄줄이 찍은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도장 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장으로 생쇼를 합니다.
도장이 빠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22시 27분에 찍은 도장, 23시 45분에 한 투표소마다 동네가 여러 동네이기 때문에 한 동네가 끝날 때마다 이거 한 장씩 나오는데 이때는 무슨 동이고 이때는 다른 동이겠죠. 그럼 이 위원들은 개표가 시작될 때부터 개표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도 앉아 있습니다. 한 장 끝날 때마다 들고 가서 도장 7장 뚝뚝뚝 받고 위원장 도장 받아서 팩스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도장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으며 도장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이 빠집니다. 도장이 중복됩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있는데 도장 찍었다가 사인하는 건 뭡니까? 그죠? 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2개 찍고 3개 찍고 도장 찍었다가 사인합니다. 중복 도장 나옵니다. 중국어로 사인했다가 한글로 사인합니다. 자리가 불편했는지 부위원장이 위원 자리로 가고 위원이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중에 찍다 보니 실수한 거죠. 이거는 난리도 아니죠, 그죠? 같은 도장 2개 찍다가 들킵니다. 여기도 같은 도장 2개 찍었습니다. 여기도 찍어보고 여기도 찍습니다. 위원장 도장이 빠졌습니다. 같은 도장 2개 찍었습니다. 이건요, 수백 개 중에 샘플만 가져온 겁니다. 수백 개 다 보려고 오늘 밤 3시에 합니다. 보십시오. 사이즈 다르죠? 그러다가 이상한 도장을 제가 발견한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사인이 다르죠? 같은 비슷하게는 적었지만 다른 사인입니다. 처음에는 씩씩하게 적었다가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지요. 광주 북구 위원장 도장이 빠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애교로 봐주지요. 도장이 2종류가 찍혀있는데 광주 북구는 106장입니다. 106개 투표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6장입니다. 106장 가운데 무능 1동은 이 도장이 찍혔고 중흥 2동은 이 도장이 찍힌 겁니다. 도장밥을 세게 찍은 것 같이 보이죠. 도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도장과 왼쪽 도장이 최자는 비슷해 보이는데 옆에 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도장입니까? 최씨성을 가지신 분의 도장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최인규 부장판사입니다. 광주에 계신 분이에요. 최인규 부장판사님은 이 도장을 가져오셔서 찍었습니다. 이게 한자로 보입니까? 두자로 보입니까? 두자로 보입니까? 한자로 보입니까? 한자입니다. 이거 최인규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장을 비슷하게 파는 친구가 두자로 본 것 같아요. 최인규인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인규인으로 봤습니다. 규자가 이거 밑에 있는데 이건 규자가 오르게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도장 위조, 공문서 위조.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4일 날 광주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아까 보셨던 춘천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그리고 그 둘 모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앙선관위원장 3사람을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창원지검에. 왜 창원했냐면 서울지검에는 뭐 어떤 고소고발을 해도 안 들어줘요. 우리 한영수 위원장 서울에다 무수히 많은 고소를 해도 조사도 안 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쫓겨가 있을 거듯이 나름 충성을 하고 지방에다가 내봤는데 특히 창원지검에는 임 검사, 네, 그 상분 임은정 검사, 임은정 광주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 검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나이도 얼마 안 돼서 30대 중반인데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다시 재심,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재심을 할 경우에 검찰은 주로 백지 구형을 합니다. 옛날 과거의 구형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구형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가 되는데 이 검사님은 백지 구형이 아니라 무죄 구형을 합니다. 검찰 사상 무죄 구형을 한 검찰이 없었다는 거죠. 무죄 구형을 하겠다고 하니까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말리려고. 그랬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무죄를, 검찰을 하고 징계받고 지방으로 쫓겨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임은정 검사님이 수사해 주십시오 코멘트까지 쫙 적어놨습니다. 그 지방에서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합니다.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고발장을 먼저 접수를 시키니까 광주 성관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시스 기자와 함께 만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광주 성관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도장이 2개 있다고 해서 문제될 일 없습니다. 핵심은 당신들 위조했어 안 했어가 핵심이죠.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2개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문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최인규 부장 판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판사님 도장 2개 찍힌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모른다 그래요. 판사도 몰랐습니다. 성관위원장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도장이 2개 찍혔다면 그 사실로서 불법이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성관위 직원한테 전화를 했겠죠. 다시 또 통화를 했습니다. 판사님 어느 것이 판사님 도장입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 도장은 뭡니까? 성관위 직원이 아마 만들어서 판 것 같네요. 녹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장을 성관 직원이 만들어서 팠다면 명백한 부정이죠. 예. 전국에 수백 개 가운데 2개 뿐입니다. 이 2개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샘플로 제가 2개 고발한 겁니다.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조커표. 희한한 용어입니다. 이건 조커표. 고스톱 쳐보셨습니까? 멍텅구리 있으면 더블로, 그죠? 그죠? 2장으로 치죠? 카드에 보면 조커가 있죠? 미분류표가 쏟아져 나옵니다. 춘천에서. 2600장을 카운트를 했는데 문재인 편지, 박근혜 편지 몰라서 800장이 미분류로 쏟아져 나옵니다. 저 800장은 성관위 직원이 지가 손으로 알아서 분배합니다. 미칠 노릇 아닙니까? 49.1% 1200명이 투표한 춘천시 선사 우동 4투표구는 그 중에 절반이 미분류로 쏟아져 나옵니다. 춘천이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강원도가. 영남 지역은 워낙 박근혜가 우세하기 때문에 뭔가 변수를 주기는 한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저런 장난 치려고 그러면 눈이 많아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만한 강원도에서 무진장 쏟아냅니다. 저 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죠. 춘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독일 가 있죠. 통일은 대박이랍니다. 통일하면 대박인 거 누가 모릅니까? 부자 되면 잘 살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또 뉴스거리랍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그리고 민본 이런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의 대표 2분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것과 함께 민본이라는 단체가 최근에 함께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정읍지역 시민사회 단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정읍지역에 민주화 또는 여러가지 시민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죠. 이 지역운동을 전국화 시켜보자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의 무효소송이 지금 현안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예리하게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화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수리가 있어서 오른손 발톱에는 부정선거를 쥐고 왼쪽 발톱에는 천안함을 쥐고 2개의 진실을 밝히면 이 나라의 보수 수구들은 향후 30년, 40년 정권 잡기 힘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독수리의 뿌리처럼 부정선거를 쪼아먹는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무효 소송인단이고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뒷받침을 하고 우리 시민사회 원로단체, 새날희망연대 같은 원로분들 그 원로분들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이 지역에 있는 정읍에 있는 지역과 중앙을 연계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민본이라는 뜻은 민주실현운동본부 시민운동본부의 약자입니다.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계속 연대해 나간다면 단순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연대해 나가자. 어떤 의미냐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할게. 5만 원씩 후원하지 말고 저 지역에, 정읍 지역에 활발하게 운동하시는 우리 김효수 선생님도 계시고 황미경 선생님도 계신데 그 단체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1만 원씩 그쪽에 하는, 내가 5만 원을 어디인가 내는 선행이 아니라 5개 단체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역의 운동도 함께 하는, 그렇게 한번 연대를 해보자 한다면 우리가 그 연대가 더 끈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구상을 해봅니다. 한 번씩 우리가 화가 나면, 자, 우리 이번에 강화군에 다 한번 모여보자. 그럼 그렇게 연계해서 계신 분들도 쭉 시간 되시면 강화군에 가서 사람이 힘입니다. 거기서 피켓 들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다. 서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가진 불만을 표시하면서 서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운동을 현재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도 유기적으로 연대가 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나하나 이러한 것을 밝혀내고 밝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공유하고 싸워나가면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반드시 물러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악한 짓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가? 끝판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은 동특이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가를 물고 처단을 하고 퇴진을 시키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